태준 씨, 잠깐만요. 침대 시트를 찢어질 듯 움켜쥔 내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탁자 위에 무심하게 던져두었던 내 휴대폰 화면이 어두운 방 안을 환하게 밝히며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내 남편. 지금 이 시간 내 남편은 내 위에서 땀에 젖은 채 짐승처럼 내 목덜미를 탐하고 있는 이 남자의 아내와 어느 호텔 침대에서 뒹굴고 있을 텐데 말이죠. 나는 거칠게 몰아쉬는 숨을 참으며 남편의 이름이 떠있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받아요, 서연 씨. 태준 씨의 뜨겁고 젖은 입술이 내 귓불을 잘근잘근 씹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고 농밀하게 내 몸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신 남편, 지금 내 아내 옆에 누워서 전화하는 걸 텐데 남편 목소리 들으면서 내 밑에서 내는 그 야한 신음 소리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지 말고 그 멍청한 새끼한테 당신이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 들려주라고. 여보세요. 당신이야? 여보. 나 오늘 좀 늦어. 거래처 접대가 생각보다 길어지네. 먼저 자. 이 미치도록 숨 막히는 밤의 시작은 불과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혼 20년 차, 대학 교수인 남편과 완벽하게 내조하는 사모님인 나. 남들이 보기엔 티끌 하나 없이 우아하고 윤택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의 단정한 셔츠깃에서는 낯선 플로럴 향기가 아주 옅게 묻어났고, 샤워를 할 때도 그는 휴대폰을 욕실 안까지 들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보처럼 울며 불며 매달리거나 삼류 드라마처럼 남편의 뒤를 캐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깊이 잠든 새벽, 그의 서재 책상 밑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두 번째 휴대폰을 찾아냈을 뿐이죠. 비밀번호는 아주 뻔했습니다. 우리 딸의 생일, 그 알량한 죄책감이라니. 화면을 여는 순간 나는 토기가 밀려오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야 했습니다. 오늘 당신 너무 뜨거웠어. 내일 또 봐. 내 사랑. 다음 주 목요일엔 저번 그 스위트룸으로 예약해 둘게. 벌써 당신 안고 싶다. 남편이 나 아닌 다른 여자와 지난 1년 동안 나누었던 그 역겹고 천박한 미러들. 사진첩에는 두 사람이 서로의 알몸을 끌어안고 찍은 조잡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내 20년의 헌신과 자존심이 그 더러운 사진 몇 장 앞에서 갈갈이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간녀의 정보를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김희진, 45세, 강남의 유명 프라이빗 갤러리 관장, 그리고 그녀의 남편, 최태준, 54세,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 그녀의 남편 사진을 본 순간 내 입가에 아주 서늘하고 잔혹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품 있게 빗어 넘긴 머리, 날카로운 턱선, 맞춤 정장 위로도 숨겨지지 않는 맹수 같은 단단한 체격. 내 남편같이 앞뒤가 꽉 막힌 새님과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수컷의 냄새를 풍기는 남자. 나는 남편이 애지중지하는 그 세컨폰을 다시 서재 책상 밑에 조용히 두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정성껏 넥타이를 메어주며 웃어 보였죠. 그리고 그날 오후 나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몸에 굴곡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짙은 와인색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내 남편의 상간녀, 그 여자의 오만한 남편을 사냥하기 위해 완벽한 미끼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오후 3시 최태준 변호사가 매일 들른다는 로펌 건물 1층의 고급 라운지 바. 나는 바 테이블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아 마티니 잔을 만지작거리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시 15분 사진 속의 그 남자가 라운지로 들어섰습니다. 화면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압도적인 분위기를 가진 남자. 그가 내 옆으로 다가와 에스프레소를 주문하는 순간 나는 쥐고 있던 마티니 잔을 일부러 아주 살짝 그의 옷깃 쪽으로 밀쳐 엎질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하느라 옷이 다 젖으셨네요. 어떡하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잘 닦이는 얼룩이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의 낮고 묵직한 바리톤 음성이 내 귓가를 때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냅킨을 들어 그의 젖은 허벅지 위를 닦아내는 척하며 내 깊게 파인 쇄골과 가슴선을 그의 시선 아래로 아슬아슬하게 노출시켰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 손가락 움직임을 따라 아주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아주 작은 불씨가 지펴지는 것을 확인한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비싼 정장 같은데 정말 죄송해서 어쩌죠? 정 마음이 쓰이신다면 제 명함입니다. 최태준입니다. 최태준 변호사님. 아, 저는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꼭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네요. 며칠 뒤 나는 세탁비를 핑계로 최태준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아주 프라이빗하고 어두운 조명의 재즈바 룸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두꺼운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은밀한 밀실. 정장 차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여전히 오만할 정도로 빈틈없고 압도적인 수컷의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벼운 인사와 함께 세탁비 봉투 대신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미끄러지듯 밀어보냈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담긴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죠. 이게 뭡니까? 서연 씨, 세탁비 치고는 봉투가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 열어보시죠. 변호사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분의 가장 모르는 모습이 들어있으니까요. 내 서늘한 목소리에 태준 씨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가 여유로운 손짓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내는 순간 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한 남자의 완벽한 자존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강남의 우아한 갤러리 관장인 그의 아내와 내 점잖은 대학 교수 남편이 알몸으로 뒤엉켜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호텔 침대 위에서, 자동차 뒷좌석에서, 심지어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갤러리 소파 위에서까지. 이거 대체 뭡니까? 당신 정체가 뭐야? 사진 속 저 역겨운 남자의 불쌍하고 멍청한 아내, 그리고 당신 아내가 지난 1년 동안 철저하게 기만했던 여자, 한서연입니다. 태준 씨의 커다란 손이 사진을 구겨버릴 듯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짐승 같은 눈동자에 시퍼런 살기가 돌았고 단단한 턱뼈가 도드라질 정도로 이를 악무는 소리가 룸 안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나는 그 참담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위로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독한 위스키를 그의 잔에 가득 채웠습니다. 마셔요. 그 분노, 그 치욕감, 나도 얼마 전에 똑같이 겪었으니까. 당신 아내와 내 남편이 우리를 완벽한 등신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왜 당신 옷에 일부러 술을 엎질렀는지 이제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나한테 이걸 가져온 진짜 목적이 뭡니까? 위자료 소송이라도 도와달라는 건가? 고작 그런 시시한 복수를 하려고 당신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의 옆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짙은 와인색 실크 원피스가 그의 무릎에 스칠듯 말듯한 거리. 나는 그의 손에 들린 구겨진 사진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리고 그 위를 구두굽으로 지그시 밟았습니다. 나는 그 두 사람한테 우리가 느낀 이 끔찍한 비참함을 수백 배로 돌려주고 싶어. 이혼 도장 찍어주고 끝나는 거? 그건 그 인간들이 제일 바라는 해피엔딩이잖아. 나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내 손으로 직접 짓밟고 박살내고 싶어요. 나는 한 뼘도 되지 않는 거리까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위스키 향이 섞인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쇄골위로 떨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붉게 달아오른 그의 눈동자는 이성을 잃기 직전의 수컷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아주 우아하고 더러운 동업을 해보는 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호텔. 내가 알아. 우리가 먼저 그 방에 들어가는 거야. 내 남편과 당신 아내가 뒹굴던 그 침대 위에서 우리가 먼저 완벽하게 선을 넘는 거지. 당신 아내가 알면 미쳐버릴 만큼 뜨겁고 치명적으로 내 도발적인 속삭임에 태준 씨의 숨이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나를 미친 여자 보듯 쳐다보았지만 나를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크고 뜨거운 손이 테이블 아래로 불쑥 들어와 내 실크 원피스 자락을 꽉 틀어주며 내 무릎 위를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서연 씨, 당신 지금 그 말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실크 원피스 너머로 그의 될 것 같은 체온이 내 허벅지를 까맣게 태우는 듯 했습니다. 그 위험하고 굶주린 눈빛.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앞의 여자를 온전히 탐하고 싶어하는 완벽한 남자의 노골적인 욕망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겹쳐 올리며 나른하게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연하죠. 나도 지금 당신이 미치도록 안고 싶어졌으니까. 그날 이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나는 상간녀 김희진이 우아하게 고객을 응대하는 강남의 그 화려한 갤러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벽에 걸린 수천만 원짜리 그림들, 그리고 저 멀리서 VVIP 고객들과 우아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여자, 그녀의 그 고상한 미소를 보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구역질과 함께 유한 승리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가 어제 내 남편과 뒹구는 동안 네 잘난 남편은 내 밑에서 내 이름을 불렀어.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내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여기로. 그는 나를 갤러리 구석에 어두운 비상구 계단으로 밀어넣고 무거운 철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철문 너머로는 그의 아내 김희진의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미쳤어요? 바로 밖이 당신 아내인데 여기서 이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서 부른 겁니다. 내 아내가 가장 아끼는 이 공간에서 당신을 안고 싶었으니까. 그의 뜨거운 입술이 내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어젯밤 호텔에서보다 훨씬 더 다급하고 폭력적인 입맞춤, 그의 뜨거운 손이 내 트렌치 코트 안으로 거침없이 파고들어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뜯어내듯 풀었습니다. 바로 한 뼘 두께의 철문 너머에서는 상간녀가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이 작품은 색감이 정말 훌륭하죠? 저희 남편도 참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아, 태준 씨, 제발 소리 나잖아. 밖에서 듣는단 말이에요. 소리 내요. 서연 씨, 내 아내가 듣게. 당신 남편이랑 뒹굴고 온 저 뻔뻔한 여자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듣게 만들라고. 그는 맹수처럼 내 목덜미를 파고들며 내 치마 끝자락을 거칠게 끌어올렸습니다. 차가운 비상구 시멘트 벽에 등이 닿을 때마다 나는 미칠 것 같은 공포와 폭발할 것 같은 쾌감 사이에서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들키면 모든 게 끝장나는 이 숨막히는 공간. 하지만 나는 나를 집어삼키는 이 미친 남자의 목을 더 꽉 끌어안으며 철문 너머의 그 여자를 향해 가장 타락하고 끈적한 신음을 삼켜내고 있었습니다. 그 미칠 것 같았던, 아니 완벽하게 미쳐버렸던 한낮의 정사가 끝난 후 나는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뺨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평소의 정숙한 사모님과는 거리가 먼 욕망에 찌든 여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샤워기를 틀어놓고 거울을 본 순간 나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어깨선부터 가슴골까지 태준 씨의 거친 입술이 남겨놓은 붉은 흔적들. 누가 봐도 짐승에게 물어뜯긴 듯한 격렬한 정사의 증거였습니다. 나는 서둘러 모기까지 올라오는 얇은 실크 블라우스를 챙겨 입고 화장으로 흔적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내 몸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태준 씨의 묵직한 채취가 문신처럼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이 넥타이를 풀며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태준 씨의 아내와 호텔 침대를 뒹굴고 돌아온 역겨운 인간.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내 목덜미 쪽으로 얼굴을 불쑥 들이밀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한테서 무슨 냄새 안 나? 당신이 평소 쓰던 향수 아니잖아. 이건 남자 스킨 냄새 같기도 하고 좀 묵직한 우디향인데 당신 오늘 어디 다녀왔어?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이 블라우스깃 사이로 향하는 것을 느끼며 나는 애써 태연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죠. 냄새라니요? 무슨 냄새? 아, 백화점 1층 지나가다가 직원이 시향지를 억지로 쥐어주더라고요. 좀 독하죠? 당신 코도 참 예민해. 얼른 씻고 올게요. 나는 남편을 뒤로 하고 욕실로 걸어가며 소리 없이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나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믿는 이 불쌍하고 멍청한 남자. 당신 코를 찌른 그 냄새가 어젯밤 당신 위에서 헐떡이던 여자의 진짜 남편 냄새라는 걸 안다면 과연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며칠 뒤 남편이 거실에서 짐을 챙기며 아주 익숙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제주도로 학회 세미나를 다녀와야 한다고 말이죠. 남편의 세컨폰에는 이미 상간녀 김희진과의 최고급 풀빌라 예약 내역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곧바로 태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 떠났어요. 지금 우리 집으로 와요. 밤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검은색 셔츠를 입은 태준 씨가 맹수처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현관문이 닫히기도 전에 내 허리를 강하게 낚아채더니 벽으로 나를 밀어붙이고 굶주린 듯 입을 맞춰왔습니다. 서연 씨, 남편이 쓰던 집으로 날 부르다니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야한 여자군. 내가 그의 손을 이끌고 들어간 곳은 나와 내 남편이 지난 20년간 가장 오랜 시간을 공유했던 가장 은밀한 성욕, 바로 우리 부부의 안방 침실이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최고급 실크 침대 시트 위로 태준 씨가 나를 가볍게 들어 안아던지듯 눕혔습니다. 당신 남편, 취향 한번 참 밋밋하고 지루하군. 이런 고상한 침대에서 당신같이 미치도록 뜨거운 여자를 방치했다니. 이제 이 침대는 그 사람 게 아니야. 당신과 내 거지. 나를 짓누르듯 침대 위로 올라탄 그의 뜨거운 체온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의 채취가 배어있는 이 침대 위에서 상간녀의 남편과 살을 섞는다는 것, 그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아찔하고 완벽한 타락이었습니다. 제주도 풀빌라에서 다른 여자를 안고 있을 남편은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자신의 가장 안전한 요새, 안방 침대 위에서 그의 아내가 얼마나 천박하고 관능적으로 울부짖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 금요일 저녁, 강남의 가장 은밀하고 비싼 프라이빗 다이닝 레스토랑룸, 태준 씨가 대형 로펌 대표의 이름으로 남편과 상간녀를 초대했습니다. 룸의 문이 열리고 내 남편과 상간녀인 김희진 관장이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상석에 나란히 앉아 와인잔을 쥐고 있는 나와 태준 씨를 발견한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어서 오시죠, 교수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도 앉으시죠. 두 분을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아니, 최 변호사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나는 테이블 밑으로 내 허벅지를 깊숙하게 파고들어 쓰다듬는 태준 씨의 크고 단단한 손을 내 손으로 깍지 껴 잡았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아찔한 스킨십을 내 남편은 상상조차 못하겠죠. 인사가 늦었네요. 김희진 관장님. 그리고 여보, 나 최태준 변호사님하고 아주 깊은 사이가 됐어. 당신이 매주 목요일마다 김 관장님하고 뒹굴었던 그 호텔 방, 거기서 변호사님과 내가 먼저 완벽하게 선을 넘었거든. 이 개새끼가! 서연아, 너 진짜 미쳤어! 여보, 당신의 그 잘난 교수직, 그리고 김 관장님의 그 우아한 타이틀,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이혼 서류는 조만간 갈 테니 법정에서 봐요. 우리.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 씨의 팔짱을 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비참한 오열과 상간녀의 비명소리를 뒤로 한 채 우리는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레스토랑을 벗어나자마자 올라탄 태준 씨의 거대한 마이바흐 뒷좌석, 파티션이 올라가고 완벽한 밀실이 된 순간 태준 씨가 내 허리를 낚아채듯 끌어당겨 짐승처럼 입을 맞춰왔습니다. 서연 씨, 오늘 그 쓰레기들 앞에서 웃던 당신 미치도록 야하고 아름다웠어. 한서연, 이제 남은 내 평생은 당신을 내 옆에 묶어두고 매일 밤 침대 위에서 더 당신을 완벽하게 망가뜨리고
사랑하는 데 쓸 거니까. 복수를 위해 시작했던 이 위험한 불장난. 50살의 여자는 남편의 가장 치명적인 배신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수컷을 나의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도덕도 이성도 모두 불태워버린 우리의 아주 끈적하고도 지독한 타락은 이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가장 깊고 아찔한 밤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